예, 도공사장님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도로공사 내에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나오고 있지만 2017년부터 2020년 금년 8월까지 유급 병가 사용한 인원의 비율을 한번 뽑아봤더니 보시다시피 금년에 정규직은 현원 대비해서 17.9%가 유급 병가를 사용했는데 반해서 비정규직은 4.8%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또 보니까 무급으로 병가를 사용하고 유급으로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비정규직이 보니까. 그래서 무급 병가 사용한 인원도 10명이 채 안 됩니다. 평균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근 5년간.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금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를 받아가지고 도공에서 금년에 기간제 근로자 관리 예규라는 걸 고쳤죠. 그렇습니다. 그 고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사장님 임명이 언제 되셨죠? 4월 10일에 됐습니다. 아마 사장님 오시기 전에 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제22조에 그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2호를 보시면 1년 이상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무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치면서 6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를 하고 6개월 이상 된 자에 대해서만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를 하더니 그 안타까움을 비정규직들이 호소를 해서 이것을 고치기는 고치는데 또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또 편가르기를 또 하고 있어요. 사장님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편가르기 차원은 아니고요. 6개월 미만의 근무자들이 개인 질명을 가지고 입사하는 경우에 유급휴가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가 좀 무급으로 했는데요. 비정규직이 되더라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도공 같은 특히 공기업 중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선호도 1위, 2위를 다투는 기관은 들어가기 어려운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채용을 기다리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또 중장년층이 새로이 경력 단절 이후에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시죠. 의원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저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산재 사고의 경우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한번 보세요. 2015년도에 현원 대비해서 정규직의 사상자 비율은 0.3%인 반면에 비정규직은 2.8%입니다. 9배 차이가 납니다. 2020년 8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0.4%와 3.6%로 9배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9배 차이 나는 것은 굉장히 완화된 숫자를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0.2%와 6.1%로 해서 무려 30배가 차이가 나고요. 2017년도에는 0.2%와 8.3%로 해가지고 41.5배가 차이 납니다. 산재 사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많은 비율로 사고가 나고 있다는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들에 대해서 이거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이 6개월 미만의 기간제 직원들은 겨울 한철 일하는 제설 작업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일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유급휴가나 무급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었고요. 네, 특히 사장님. 이제 산재 관련해서는 그러니까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경영 차원에서 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가. 단순히 지금 겨울에 하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답변, 배려 있는 답변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요. 도공의 경영 상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한번 보십시오. 인건비가 무려 144%가 증가하고요. 단기 순이익은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급상승하고 단기 순이익은 왜 이렇게 급하강하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련은
현장 지원직 직고용되면서 1,400명 들어온 부분 이 부분에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사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납원들이 지금 정규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늘었다 이런 취지인 거죠? 또 한 측면은 근데 안전순찰원도 또 직고용되면서 아니, 한 그러니까 900여 직고용한 명. 부분이 늘었다고 한다면 예. 수납원들이라든지 안전 문제에 관련된 직원들이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직고용이 아니라 간접 고용으로 해서 도급 수수료라든지 용역비로 지금 지급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만큼 사업비에서 지출했던 부분이 감액이 됐을 텐데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정빙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업비는 전혀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순찰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경비를 써서 했기 때문에 경비가 줄고 인건비가 늘었고요. 그 현장 지원직 경비가 같은- 줄었다는 정빙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그렇게 페이지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고 다음. 예, 그 글자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지금 2015년 이후에 고속도로 통행료 총괄 원가를 나타내는 이것이 인터넷 알리오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총괄 원가라고 하는 부분이 2019년도에 다소 줄고 인건비가 3,800억, 2017년도에 3,836억에서 2019년도에 5,003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을 봤을 때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도 늘었고요. 기타 경비도 늘었고요. 영업 외 비용은 1,162억에서 3,740억으로 2.5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쪽에 수납원이라든지 안전요원들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감액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다 샜느냐. 그게 제 질문의 포인트입니다. 사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안전수처럼 경우에 경부에서 인건비로 전환된 거고 현장 지원직은 순수하게 인건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늘는 만큼 기존에는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에서 집행되던 부분이 그만큼 감액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만큼 절감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 인건비로 전환된 만큼을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